안녕하세요. 저는 이동국 신인과 원장 이동국입니다. 오늘 대구에는 제가 살고 있는 대구에는 비가 내려서 오랜만에 더위가 좀 시원해졌는 것 같습니다. 너무 더워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잠을 못 이루고 참 힘듭니다. 열대야도 있고 또 경기는 안 좋고 참 힘든 상황이지요. 영화에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같은 이런 영화는 해피엔드로 끝나지만은 우리는 이 더위는 어차피 가을바람에 불어야 될 것 같으니까 앞으로 한두 달은 고생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제 자체가 잠 못 이루는 밤입니다. 잠을 못 이루는 밤. 잠이 들기도 어렵고 들다 잠을 자다가 깨기도 하고 그것도 새벽에 1시, 2시에 깨서는 눈이 빨갛게 되도록 걱정을 하고 양 숫자를 세고 이런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더구나 우리 요즘 같이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나라 꼴도 엉망진창인 상황에서 또 너무 더워서 잠 못 이루는 밤에 전기세를 걱정을 해서 에어컨을 빵빵히 틀 수 있는 여건도 안 되는 사람도 많고 선풍기 하나를 의지하면서 잠을 들려고 하니까 힘이 너무 많이 듭니다. 서민들 살기 좀 어려운 계절이 왔어요. 그래서 다행히 오늘 비가 와서 참 하늘이 도운 것 같아요. 하늘이 도와서 비가 와서 조금이라도 상태가 나은 것 같으니까 더위를 잘 지내도록 하시고 오늘은 전체적으로 잠을 좀 어떻게 하면 좀 잘 잘 수 있을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중간에 궁금한 점 있으면은 뭐 신경과적인 두통, 어지럼, 손발 저림, 뭐 중풍, 뇌졸중, 치매 이런 얘기도 물어도 제가 아는 대로 답변하겠습니다. 잠은 인생에 우리가 하루를 24시간을 하면은 보통 7시, 8시간 잘 거 아니에요. 뭐 수험생, 고시공부한 애들 빼고는. 그러면은 인생의 거의 3분의 1이 자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3분의 1이 60년을 자면 20년을 자는 거죠. 잠자리서 이제 자는 상태인데 잠을 못 자게 되면 자연 피부도 거칠어지고 눈도 충혈되고 불안 초조하고 짜증나고 밥맛도 없고 체중도 빠지고 피곤하고 이게 반복이죠. 악순환입니다. 못 자니까 밥맛 없고 밥맛 없으니까 더 못 자고 계속 이게 반복이 되니까 더구나 저도 이제 막상 대학 교수로 평생 있다가 기업을 해보고 나니까 이 자영업이 얼마나 힘든지 피부로 여러 사람들 환자를 통해 느낍니다. 오는 사람마다 사업이 안 돼요. 오늘 어떻게 출근 안 하시고 물으면은 일거리가 없대요. 없어서 또 비 오면 노동하는 분들 비 오면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오시고 일거리가 없어 왔다고 할 말이 없어요. 참 이런 판이니까 그런 분들 대부분 피곤하고 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잠 못 자는 밤 보통 이 며칠 가는 건 괜찮은데 한 2주일 이상 자다가 잠들기 어렵다, 자다가 깬다, 또 새벽잠이 없다. 뭐 젊을 때는 새벽잠이 없어도 괜찮지만 연세가 드신 분들 보통 한국 대한민국 정의로는 65세 이상이라고 하죠. 65세 이상의 사람이 새벽에 일거리가 없어서 잤다. 그건 새벽에 깼다. 2시에 깼다. 잠이 안 와요. 미치는 거죠. 유튜브를 보다가 박을 서성대다가 누워도 잠이 안 온다. 그래가 새벽 역대가 겨우 깜빡 잠들었다 깨면은 어리둥하게 깨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잠 얘기 나오니까 질문이 벌써 쏟아지네요. 잠이 너무 어렵다. 열대야 때문에 피곤하다. 이럴 때 수면장애, 이건 어떤 면을 봐도 일시적인 수면장애겠죠. 평소에 건강한 사람이 요즘은 이 더위 때문에 사실 에어컨 틀고 나면 또 아침에 일어나면 목도 칼칼하고 코도 마르고 또 냉방병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뭐 절전하는 방법으로 제가 주변 사람한테 들으니까 28도씨 정도 해놓고 나서 자면은 절전도 되고 뭐 잠도 또 좀 자기 안 편하겠나 얘기를 들어서 저는 28도 해놓고 들어놓고 가끔 자요. 오늘 비 오고 이런 날 선선하면 선풍기 들면 되겠죠. 그런데 열대야 때문에 피곤하고 에어컨 틀고 자고 새벽에 깼는데 수면 장애는 맞죠. 뭐 뭐 불편하기 때문에 질문을 했겠지만 일시적으로 이런 건 사실 큰 문제는 안 됩니다. 안 되고 낮에 졸리고 밤만 되면 생각이 많이 잠이 안 온다. 이것도 완전 불면이 맞죠. 불면증이라는 것은
뭐 일상적인 큰 문제가 없는데도 2주일 이상 잠을 못 들고 들다가 깨고 자꾸 이런 게 반복되는 게 이제 불면증 아니에요. 스트레스도 불면증이 있죠. 불안증, 우울증.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지금 요즘 나라 꼴을 생각해서 우국지사든 잠을 못 잔 사람 많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이 보수 꼴통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은 나라가 이 꼴이 어떻게 되냐, 이 어떻게 미국과 뭐 여러 가지 통상마찰을 뭐 정쟁은 자꾸 생기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아마 잠 못 이룬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좀 스트레스 아니겠어요? 경제적인 스트레스, 정신적인 스트레스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이런 불면증은 기간으로 나누면 그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시적, 단기, 장기. 일시적은 우리가 뭐 비행기 타고 어디 갔다 스트레스 좀 받고 있다가 며칠 거의 단기는 한 2, 3주 한 보름 정도 잠을 잘 못 잤어요. 어우 피곤해 힘들어 눈잠 좀 자고 싶어. 이게 단기. 장기는 몇 주 이상 한 달, 두 달 이상 이 문제가 있죠. 그래서 대부분 일시적으로 며칠 뭐 예를 들어 해외 여행을 갔다 아니면 걱정거리 많다가 해결나면 잠이 다시 원상 복귀되면 그건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누구나 예를 들어 집 이사를 갔다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어디 해외 여행을 갔다 그 머리가 정말 적응이 되겠어요. 뭐 마음대로 해외 여행을 간다고 치면 마음대로 뜨고 안절부절하고 내일 아침에 혹시 비행기를 놓칠까 싶어 걱정되고 잠을 잘 못 자겠죠. 그런 정도는 대부분 큰 문제가 없지요. 단기로 한 2, 3주, 3주 이런 사람 참 많습니다. 해결이 안 돼서 고민하다가 뭐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넘어가는 게 단기 2, 3주. 이제 장기가 문제죠. 몇 주일 이상 계속 잠을 못 자서 잠 좀 자자, 잠을 좀 자자 이런 사람들이 특히 연세가 많은 분들이 수면제 타러 그렇게 많이 와요. 전 평생 대학 교수로 했었는데 대학병원 있을 때 이렇게 환자 오는 게 대부분 걸러서 3차 대학병원에서는 1차, 2차, 3차를 거쳐서 오니까 별로 그런 환자가 없는데 어우 요즘 제가 근무하는 이 병원 우리 병원 근방에는 잠 못 이루는 노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무 말씀 없이 잠 좀 자기 수면제 좀 주세요. 수면제 뭘 먹고 있나요? 뭘 먹고 있다. 그거 주세요. 한 달 주세요. 끝이에요. 뭐 그런 분들이 수시로 옵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이거 노인 되면 잠이 적구나. 그 때문에 노인들이 걱정이 돼서 수면제를 이렇게 많이 먹고 있구나. 저는 뭐 요새 몸으로 실감하고 있습니다. 잠 못 드는 청소년보다 잠 못 드는 노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또 질문이 혈압약을 계속 먹어도 괜찮다고 하던데 손떨림이 혈압약 손떨림약이 수전증 아니에요. 손떨림 손숫자 덜전자. 혈압약같이 당뇨약이 장기간 쓰는 약은 대부분 좀 안전해요. 장기 안전하기 때문에 약을 우리가 뭐 당뇨가 10년 됐다 20년 됐다 쓰는 거 아니에요. 혈압약도 마찬가지고 손떨림 약도 큰 무리는 제가 봐서는 없어요. 보통은 인데랄 이런 거 인데롤 뭐 베타블로커 프로프라놀 약을 쓰는데 이거는 혈압이 떨어지는 거 또 서맥이 되는 그런 걱정이 되죠. 이런 약이 베타블로커니까 심장이 좀 더 느리게 뛴다. 또 혈압이 좀 떨어질 수 있다. 그런 문제 있으니까 저도 이런 약을 많이 쓰는데 환자들 오면 꼭 혈압을 재봅니다. 올 때마다 혈압을 재보고 또 맥도 보고 해서 서맥이 되면 약을 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것 때문에 갑자기 무슨 급성이 이런 없지만은 이런 약 자체가 기전 자체가 혈압을 떨어뜨리고 맥을 좀 느리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 꼭 중간에 체크를 해가면서 약을 먹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손떨림, 혈압, 콜리나르프 세데이트 이런 약을 먹고 있는데 손떨림 알말 이것도 뭐 손떨림 약을 쓰는데 이것도 큰 부작용이 별로 없더라고요. 저도 오랫동안 써봤는데 알말 이것도 뭐 큰 뭐 인테랄이나 알말이나 뭐 거의 비슷한 기능을 하는데 혈압도 좀 떨어집니다. 근데 먹는데 혈압 맛 괜찮고 또 가슴이 두근거리고 맥이 풀리고 그런 문제 없어서 대부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런 약은 좀 상당히 안전한 약 같아요. 또 손을 아래로 내리면 손이 미세 떨린다. 불안하고 떨리고 이게 바로 그거 아니에요. 그 수전증.
수전증은 제일 심한 사람은 이게 커피 잔을 뜬다든지 숟가락 수전질 할 때 떠는 거예요. 손떠니. 이게 어떤 움직이는 건 할 수 있지만 긴장하면 더 하고 하기 때문에 환자는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요. 어디 모임을 못 가겠다. 모임을 가면 손을 숨기고 있다. 이런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쓰는 약이 인테랄 같은 이런 거나 베타 블로커 아니면 알만 이런 약을 쓰지요. 그런 약이 딱 문제가 혈압 떨어지는 문제하고 맥이 좀 느려지는 문제가 있으니까 항상 혈압을 재보고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리면 떠는 사람도 있고 올리면 떠는 사람도 있고 긴장하면 떠는 사람도 있고 그 대신 움직이면 할 수 있어요. 이 손떠림 이게 결국 신경이 좀 예민한 거죠. 예민한 상태니까 떨리는 거. 근데 문제는 손 떨리는 환자들이 가족 간에 떠는 사람이 많아요. 제사 때 모이면은 아, 형님도 떠나 나도 떤다 이런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이게 약간 유전적인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떨림증이에요. 그래서 잠을 자는데 몇 시간 자다 깨는 현상 수면 무호흡증도 있죠. 잠을 자는데 수면 무호흡증, 수면 무호흡은 자다가 이게 자꾸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잠을 자긴 자는데 잠의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퀄리티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자도 깨운치 않고 우리가 숙면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푹 자고 나서 아주 기분이 좋고 상쾌해야 되는데 자고 나도 찌우둥하고 코는 바짝 말라 있고 혀는 갈라지는 느낌이 들고 이게 수면 무호흡 아니에요. 수면 무호흡도 잠을 못 들게 하는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는 몰라요. 옆에 사람들이 가족인지 같이 옆에 사는 부부나 형제가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 너무 코를 골더라 자다가 죽은 줄 알았다 이렇게 반복된단 말이에요. 이게 수면 무호흡증 자는데 몇 시간 후에 깨든 현상도 불면증도 되고 그건 본인은 모르니까 본인 수면 무호흡증 환자들 보면은 자기가 느끼는 거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자기는 잔데 되게 깨운치 않더라 피곤하더라 코가 바짝 말라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보통 그렇고 옆 사람이 볼 때 알아 시끄러우면 못 자겠다 이 사람 자다가 죽은 줄 알았다 왜냐 수면이 멎었어요. 수면 무호흡 한참 있다가 그동안 놀라지 옆에서 그래가 너가 어제 자다가 숨을 안 쉬게 죽은 줄 알았다고 하는 게 수면 무호흡이 이런 게 경우 같으면 뚱뚱한 사람이 많고 목이 짧은 사람이 많은데 이런 사람은 폴리솜노그라피 보통 병원에 PSG라고 하죠. 수면 무호흡 검사가 있어요. 수면 다원 검사 그런 거 해보면은 수면 무호흡이 있나 없나 얼마나 심하나 그럼 그거 맞춰가 약을 쓰는 게 있습니다. 요즘은 수면을 보는 병원도 많이 생겨서니까 그런데 가면 하루 종일 자고 나오면 돼. 하루 종일 자고 나오면은 수면 무호흡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고 얼마나 심한지 정도가 다 나옵니다. 보험이 그때 보니까 무료보험 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거는 알아보시고 하면 될 것 같네요. 또 전립선 암 수술 이후 잔뇨가 많아서 하루에 2~3시간 수면하고 있어요. 이거는 전립선 암 수술하고 나서 소변 때문에 불편한 사람 참 많은데 이건 제일 좋기는 처방도 있죠. 처방도 있고 방광을 짜낸 약도 있고 방광문을 편하게 열어주는 약도 있으니까 요거는 전립선 수술했는 병원에 비뇨의학과입니다. 요즘 옛날에 비뇨기과라고 했는데 요즘 비뇨의학과라고 하죠. 그 수술한 선생님하고 상의하면 제일 좋을 겁니다. 거기 얼마나 떼내는지도 모르겠고 하니까 전립선 암 수술 후에 잔뇨가 많아서 이런 잠을 못 자고 힘든 사람이 진짜 많아요. 많으니까 몇 시간 자다가 소변 또 챘는 것 같아서 가고 오줌 찔끔 누고 나서 또 뭐 잠 깨버리고 또 좀 자다 하면 또 찔끔 실제로 오줌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돼 가니까 63세 같으면은 제일 좋기는 비뇨의학과 수술하는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러면은 비뇨의학과 선생님이 비뇨기과가 비뇨의학과니까 뭐 수술 이 정도 금년에 나왔으니까 저녁으로 보통 낮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낮으로는 사람들이 뭐 낮에는 뭐 소변 보고 싶으면 보고 하지만 저녁으로 자는 게 문제예요. 왠지 잠하고 소변이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치료 한번 받아보세요. 어차피 수술을 했으면은 그 후에 혹시나 다른 재발이 있는지 혹시나 다시 또 뭐 커졌는지 보기 위해서 한 번씩 가서 비뇨기과 선생님을 만날 때 거니까 만날 때 아유 저녁에 소변
잔뇨가 있어서 소변을 때문에 잠을 자기 힘든다 이게 하면 약을 줄 겁니다. 보통 저립선 쪽이나 이런 약은 저녁으로 써요. 낮으로는 별 문제 없으니까 저녁으로 자기 전이라든지 이런 데 약을 먹는 게 다 있습니다. 방광을 쥐어 짜는 약도 있고 방광 문을 열어주는 약도 있고 있으니까 그래 상의하면 될 겁니다. 푹 자지 못하고 새벽에 깨는 분 진짜 많죠. 더구나 요즘 같이 저도 자고 나서 아침에 에어컨을 틀고 나서 자고 나서 아침에 보면 창문 열고 나면 밖에도 시원해요. 이거 억울해요. 이거 에어컨 안 틀고 자도 되는데 몰라가 더구나 요즘 같이 비가 오고 나서 창문이 여니까 창문 밖에 우리 제가 사는 집 옆에 산이 있으니까 그런지 되게 밖이 시원하고 상쾌하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이건 틀지 말 걸 싶은데 자기 전에는 습도가 높으니까 틀긴 틀어야 또 이 수면의 환경도 중요한 환경이 수면 환경, 잠자리 환경, 조명도 문제고 습도도 문제고 소음도 문제고 뭐 베개, 매트리스 뭐 여러 가지가 다 조합이 잘 돼야 잘 거 아니에요. 근데 습도가 높으니까 할 수 없이 에어컨 틀긴 틀어야 잠을 잘 수 있죠. 그런 반니까 이게 자기 전에 자기가 가장 최적의 자기한테 맞는 수면 환경을 만들어 놓고 자야 돼요. 옆에 라디오 틀어놓고 자면 시끄러워서 못 자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라디오 틀고 나서는 라디오 이게 틀어놓고 잠들어 버리는 사람 자주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뭐 타이머를 하든지 30분 요즘 그런 거 많잖아요. 라디오도 그렇고 뭐 에어컨도 열 때 눌러놓고 나니까 30분 지나니까 자동차로 꺼지더라고요. 그런 타이머를 해놓고 자야지. 어떤 사람은 잠이 안 와서 라디오 듣다가 그대로 잠들어 버린 사람 제가 자주 봅니다. 단체 생활하면 바로 드러나죠 그런 거. 그래서 수면 무호흡증은 양압기는 완전히 완치는 아니죠. 양압기는 코에 숨기를 내주는 그런 이거 넣어주고 수면 트레이닝이지만 이거는 심한 경우 수술도 하죠. 이 이비인 의사들이 목구멍 길을 넓혀 수술도 하는데 이건 양압기는 정상 치료죠. 이게 완치가 되겠어요? 수면에 올라가는 기도나 호흡기나 이게 다 있는 반에서 답답하니까 하는데 참 힘들어 하더라고요. 제 제자도 한 사람이 수면 무호흡 때문에 고생을 하다가 이 양압기를 하고 나서 좋아졌는지 체중을 빼고 나서 이 친구 체중을 빼고 나서 많이 좋아졌어요. 아주 뚱뚱한 덩치가 좋은 사람이 살을 몇 킬로 빼고 나니까 자연 이쪽에 이 통로에 체중이 살이 빠져서 그런지 상당히 좋아졌더라고요. 아이고 자녀이 잘 잔대요. 양압기 필요할 때 한 번 쓴다고 하더라고요. 체중 감소 그것이 일단 뚱뚱한 사람이 대부분 수면 목이 자르더라고요. 목이 짧고 뚱뚱한 사람 그런 사람은 수면 어떤 완치보다도 저는 정상 치료를 답답하니까 끼고 나니까 그는 이 트레이닝이 훈련이 되니까 나중에는 이제 필요할 때만 한 번씩 하도록 하고 점점점 양압기 다는 횟수가 줄어들겠죠. 이게 좀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꿈도 꾸고 많이 꾸고 잠버릇도 심한데 꿈을 기억한다. 야 정말 이 꿈이라는 건요 인간의 또 우리가 또 인간이 모르는 하나의 세계죠. 자기만의 세계가 있는데 문제는 꿈도 좋은 꿈이 있고 악몽이죠. 나쁜 꿈. 아주 감이 눌린 꿈. 누가 자기 팔을 벤다. 아니면 아주 나쁜 욕을 하더라. 이런 것도 있죠. 거의 기억하는데 이거는 자연 시간 지나면은 다 사라지는 겁니다. 몇 개 꾸는데 그 잠 가운데 한 90분에 한 번 정도 잠을 푹 자고 또 깼다가 얕은 잠, 깊은 잠, 얕은 잠, 깊은 잠 하고 한 1시간 반 정도만 반복이 돼요. 그때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꾸고 나서 그런데 보통 이제 이거는 이게 잠이라는 것은 낮에 들어오는 우리 수많은 정보, 수많은 생각 이것이 리모델링 되는 시기예요. 쓸데없는 정보를 버리고 쓸데있는 중요한 액기스는 뇌의 깊은 부분에 숨기고 이것이 이제 되는 리모델링, 리세팅 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신경이 예민한 사람은 리세팅 되는 조각이 일부 남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일이나 대부분 꿈은 아침에 일어나면 대부분 잊어버리죠. 아니면 대단히
돼지꿈, 용꿈, 무슨 뭐 잉어꿈 이런 꾼 사람은 막 복권 사러 가자고 하는 사람도 제가 보기엔 많이 봤습니다만은 대부분 꿈은 우리가 뭐 속된 말로 개꿈이라 하죠. 개꿈. 뭐 어젯밤에 뭐 어떤 사람이 와서 어떻게 했다 하는데 대부분 큰 중요한 꿈은 아니에요. 물론 아주 한 가지 문제 때문에 직선적으로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 같으면 꿈속에 무슨 꿈은 이루어지리라 하고 용왕이 누가 나타나서 해주더라. 그래 복권을 사고 나니까 갑자기 뭐 부자가 됐더라. 뭐 그런 얘기도 전설 같은 얘기도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 개꿈이 많아요. 보통 왜냐 머릿속에 우리가 들어온 수많은 정보가 밤사이에 다 걸러내고 솎아내고 필요 없는 거 버리고 필요한 건 우리 쌀시슬 같이 채를 걸러서 우리가 그 많은 정보를 아무리 머리가 우리가 뭐 100조 200조 되는 뇌세포 있다고 하지만 그 많은 정보를 다 담아둘 필요 없어요. 내가 오늘 하루에 지나면서 몇 사람을 만났고 무슨 말을 했고 무슨 결정을 했고 뭘 샀고 이게 중요한 일. 지나고 나면 그 살 때는 중요하지만 지나고 나면 대부분 우리가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걸 뭐 깊이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몇 개의 꿈이 기억나는 거는 뭔가 인상적인 먼저 있고 이렇게 리모델링 되고 리세팅 되는 과정 중에 일부가 조각이 남았는 것 같은데 대부분은 제가 봐서는 큰 문제는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꿈이 3개, 3개 생각이 났다고 특별히 뭐 자기 건강상 무슨 문제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그 생각이 나면 그만 내가 상당히 예민했구나. 아니면 어떤 사람은 또 되게 피곤해서 자고 나면 꿈속에 예를 들어 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의과대학 다닐 때 의과대학 가면 공부를 빡시게 시키겠다. 매일 8시간씩 공부하고 토요일 4시간씩 고등학교 3학년 똑같아요. 열심히 공부를 시키는데 시험을 공부를 하면 시험 한 달씩 치니까 의과대학 중간고사 기말고 치면 그럼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면 나중에 꿈속에 책 페이지가 막 넘어와요. 책 페이지가 몇 페이지 몇째 줄이 머리에 막 떠오르는 거예요. 하도 붙잡고 외우니까 뭐 판사만 공부하는 거죠. 의사도 공부 죽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두꺼운 책을 외워야 되니까 나중에 그걸 반복해 보다 보니까 책 페이지가 나오고 그게 컴퓨터 찍히는 것 같지만 화면이 막 떠오르는 경험을 했어요. 야 그래서 이건 좀 심하다 싶었는데 그러다가 의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판사들도 아마 그렇거든요. 사시 공부하다 보면 지금 사실은 없지만 그때 뭐 공부를 뭐 1독, 2독, 3독, 4독 하다 보면 막 컴퓨터는 막 이 법전이 막 떠오른다고 하는데 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했으니까 아마 어떤 깊이 있게 생각하고 깊이 있게 그걸 파고들다 보면 꿈속에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일상적인 생활에 큰 문제가 없다면 저는 뭐 그냥 살아봅시다. 뭐 그럴 겁니다. 꿈을 많이 꾸면 수면 문제가 있다. 이거보다는 신경이 좀 예민한 거 아니겠어요? 잠꼬대 했고 잠꼬대 했는지까지 알면 아이고 힘들어 어떻게 살아요? 세상은 저는 나이가 들수록 한감치가 지나고 나니까 물 흐르듯이 살자. 그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냐. 물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힘든 거예요. 물을 거슬러 올라가면 등용문같이 그 강 위에 올라가서 점프를 해야 과거 합격된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지 노력을 해야 되지만은 그건 젊은 사람 얘기고 이제 60, 70 넘으면은 대부분 이제 자연의 세상이 흘러가는 흐름에 몸을 맡기고 가는 것이 안 맞겠나? 그걸 거슬러서 막 하면 힘들잖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TV를 켜도 꿈하고 연동되고 그렇죠. 이게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너무 많으시는 것 같다. 그래서 뭐 누구나 자기 꿈을 소중히 여기지만은 그것이 낮에 꿈을 많이 꾸고 나서 꾸고 여러 가지 생각이 새로 떠오른다 해도 그것 또한 시간 지나면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 어제 며칠 1년 전에 3가지 꿈이 여러 가지 생각났는데 또 며칠 있다 그 며칠 지나고 나서 또 생각이 나나 봐요. 자연 사라져요. 왜냐하면 이 브레인 뇌는 이게 자정작용이 있어 갖고 이 꿈을 이제 솎아내고 없애고 반복해서 없애고 리모델링하고 없애고 리모델링해서
장기 기억을 만들기 때문에 좀 중요한 건 당연히 있겠지만 중요하지 않은 꿈은 자꾸 요 시간이 지나면 바람에 모래가 날려가듯이 자꾸 없어지니까 뭐 성격 문제하고보다는 너무 꿈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하지 안 되겠느냐. 그것이 낮에 우리 생활이 꿈속 문제 때문에 내가 정말 낮에 생활이 불편하다. 이건 문제가 라이프 퀄리티,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꿈이 생생해서 매일 그러면은 필요하면 그럴 때는 수면제를 쓰든지 아니면 수면 유도제를 쓰든지 잠을 좀 더 깊이 있게 하도록 더 선잠보다도 깊은 잠을 자도록 좀 만드는 게 안 낫겠어요. 그리고 또 수면 무호흡 이런 게 있으면 치료를 해야지. 그래서 그러고 이런 분들은 아까 말했던 수면 환경이 상당히 중요해요. 기찻길 보마살이에서 잠 못 자요. 기찻길 보마살이. 기찻길 옆에 있는 아파트 같으면 일정한 시간에 KTX 하루에 수백 번 다니면 잠을 어떻게 자겠어요? 저는 이런 게 있습니다. 대구서는 제가 사는 대구인데 대구서는 불빛이나 소음 이런 게 있어갖고 가끔 못 잘 때겠지만 시골만 가면 잘 자요. 시골집만 가면 잘 자요. 뭔지 알겠죠? 시골집에 가면 들리는 귀뚜라미 소리, 가끔 고라니 우시는 소리, 하늘에 별이 있고 그건 잘 자요. 그래서 저는 주말만 되면 무조건 시골집을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여건이 안 돼서 지금 주말을 못 가지만 그래서 상황입니다. 수면 환경이 중요하다. 너무 수면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필요는 없는데 이 잠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 낮에 사람이 사는 생활에 불편한 점이 있으면 그건 의사의 도움을 받는 게 맞아요. 정신과나 정신건강의학까지 정신건강의학과나 신경과나 두 군데 와서 의논을 해보세요. 또 어떤 분은 수면 일지도 있어요. 수면 일지. 나는 밤 10시에 자고 아침 6시에 일어났다. 그 다음날 10시 반에 자고 6시 반에 일어났다. 이런 해보면은 수면 패턴이 나오죠. 수면 패턴. 쭉 수면 패턴이 나오고 요즘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먹고 살기 어렵기 때문에 주야간에 바뀌어야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 수면제를 줄 수도 없어요. 왜냐? 새벽에 일 끝나고 와서 자고 밤 되면 또 나가고 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제 완전히 포장마차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밤새도록 포장마차 해야 돼요. 밤에. 그럼 잠을 못 자죠. 매일 충혈돼서 남들 잘 때는 일하고 남들 일할 때는 자고 이게 완전 생활 습관이 바뀌었는데 참 힘들죠.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또 교대 근무 주간 일주일, 야간 일주일, 주간 일주일, 야간 일주일 이런 사람은 참 수면 습관이 좋을 수가 없겠죠. 적응하는 만에 바뀌고 안 그렇겠어요? 야간 일하고 아침에 자는 게 습관이 일주일 뒤에 가는데 또 바뀌어버리거든요. 이제 주간 일주일, 야간 일주일 이러니까 참 애매합니다. 애매한 상황인데 그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자기 직업 같으면 그래서 적응을 하면 살아야지. 기차 소리가 나면 참 힘들어요. 이거. 제가 옛날에 미국에 유학을 가서 가족들하고 주말에 여행을 갈 일인데 그때 내비게이션도 없고 벌써 오랜 세월이 되었으니까 차에다 애 둘이 하고 와이프하고 같이 가다가 어디 8일에 인까지 있어갖고 아이고 여기는 좀 조용하게 싶어 체크인하고 프론트에서 체크인하고 카드 주고 이렇게 하는데 사인하고 근데 갑자기 기차 소리가 막 나더라고요. ATM 지나가는 길가에서요. 밤인데 못 받는 거라. 아이고 땅을 치고 구해야지 했죠. 그렇게 기찻길 옆인 줄은 몰랐죠. 밤이니까 껌껌한데 8대 이마 있니까 바로 이 기찻길 옆이었어요. 아이고 잠을 못 잤죠. 참. 그래서 요즘은 내비가 있으니까 뭘 알겠지만 그때는 내비게이션 제가 젊을 때 공부하러 미국 유학 갔을 때 내비게이션이 없었으니까 트리플 A 보고 다니시니까 지도 보고 다니시지 모르고 체크인 하고 나니까 기차길 옆에서 그 주인이 제목 웃더라고요. 자기는 돈 다 받을 거 받았고 저는 그때부터 밤에 잠을 그렇게 못 잤죠. 기차가 얼마 다니는지 그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또 제일 인간이 좋기는 낮에 자고
남 하는 거 한국 사람 말 있잖아요. 중간만 해라. 엄마 아버지들이 아들을 보고 군대 가거든. 야, 너무 앞에도 가지 마, 너무 뒤에도 가지 마, 중간만 해라. 어? 선착순 해서 뭐 앞에 와르르 갔다고 또 반드시 좋은 거네. 선착순에 쫓아가니까 지금부터 너희 선착순 10명은 뭐 사역을 나간다. 이래 돼서 띵해졌다는 그런 얘기 듣던데, 우리가 보통 인간들이 보통 옛날부터 고인돌 시대부터 그런 거 아니에요.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자고 하는 게 뭐 이 수천 년 서카디안 리듬 아니에요. 생체 리듬. 햇빛이 나면 눈을 뜨고, 뭐 맨날 시조에 있잖아요. 아침에 종자를 세우는 소리 들어 눈을 뜨고, 저녁에 깜깜해지면 자고. 그게 우리 수만 년 동안 우리 몸에 적응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걸 거슬러서 거꾸로 이제 불이 나오니까, 이 전기가 에디슨이 전기 등을 발견하고 나서부터 사람들이 밤에도 못 자고, 낮에는 당연히 못 자고, 밤에도 못 자고 되니까 이제 불면증이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 전에 우리 조상들 같이 뭐 호롱불 하던 시절 가지고 아침에는 혼해지면 야 일하러 가자 가는 거 아니에요. 저녁 깜깜하게 일 적고 바로 시장 먹고 나서 아유 자자 끝이냐. 이 생활이 우리 수만 년대 익숙한 생활이 이걸 거스르는 거예요. 거슬러서 밤에도 불 켜놓고 일을 하고 이래 하니까, 과연 지금이 저는 수백 년이 아니라 100년 전에 우리 조상들보다 반드시 우리가 행복하다고, 먹고 살기는 됐지만, 보릿고기는 없어졌지만 반드시 행복할까? 그런 생각도 가끔 듭니다. 지금 별 못 본 지 얼마나 됐어요, 여러분들? 밤에 별 보러 몽골을 많이 갔어요. 별 보러. 아, 그래요? 몽골 가서 별이 너무 많더라. 그 옛날 별을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 별 볼 일이 없잖아요. 별 볼 일이 잘 없어요. 제 친구도 휴가 때 몽골을 간다. 아, 몽골 왜 갔냐? 별 보러. 초원에 별 보러. 자, 우리가 평소에 누리던 거를 잃어버린 게 많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 자율신경이죠. 이 밸런스가 맞아야 돼. 균형이 맞아야 돼. 이게 참 교감신경이 흥분돼. 교감신경은 파이팅하는 신경, 부교감신경은 릴렉스하는 신경 아니에요. 이게 균형이 맞아야 사람이 이 험난한 세상에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교감신경이 너무 뛰고 부교감신경이 적어지면 항상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파이팅하는, 눈동자도 커지고 가슴은 두근거리고 주먹도 불끈 쥐고, 오늘 가서 토끼를 몇 마리 잡아야지, 멧돼지 잡아야지, 파이팅하는 신경, 교감신경이 아니에요. 부교감신경 다 잡고 나서 저녁 먹고 나서 그냥 쉴 때 이게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전부 다 교감신경 흥분되어 있어갖고 흉기 들고 다니고 신경이 난다고 차 쳐박고 칼과 찌르고, 이 전부 건드리면 터진다. 뭐 아침에도 뭐 흉기 들고 다니면 이제 뭐 징역 3년 이하, 뭐 벌금 얼마, 뭐 법을 제정한다 얘기 나오는데, 시절이 흉흉해요. 흉흉한 시절이니까 이런 시간에도 잘 자고 잘 먹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또 어떤 질문이, 신경과에 가도 불안약이나 안정제나 불면수면 다 처방합니다. 신경과에서 합니다. 사람들이 이미지가 아직도 정신과에 대해서는 조금 뭐 그런 어떤 편견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신경과에 와서는 그런 사람 신경과를 꽤 오더라고요. 대학교에서는 적은데 개업을 하고 나니까 정신과는 조금 거리끼는 것 같고, 이 어떤 과가 주는 이미지가 그런지 신경과에서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없어가 불면증, 우울증, 또 불안제 다 처방합니다. 신경과에서.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 벌써 90년대 중반입니다. 그때 미국에 유학 돌아다닐 때는 그 시절은 그때 한국이 어느 시절 IMF 때예요. 갑자기 미국 가 있는데 달러가 갑자기 저는 800원에 바꿔갔는데 1달러에, 미국 유학 가 있는 동안에 갑자기 달러가 1900달러, 1900원, 2000원 해서 유학생들이 막 보따리 싸서 들어가고 난리가 나는 시대. 한국 이제 뱅크를 망한다고. 그래 뭐 한국은 IMF 돼서 완전 비투성이 나라 돼서 이제 한국은 이제 끝났다. 금목이 한 그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이에요. 그때 한국은 핸드폰 없었어요. 내비게이션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때 뭐 핸드폰도 이 벽돌폰 이런 거 들고 다니고 차에 핸드폰 있으면 차에 카폰 있으면 재벌이라 하겠어요. 어떤 분이 어떤 아버님께서 기복이 심하고 화를 자주 내고 우울증 증상이 있다. 도움이 되죠. 이거는 보통 이제 연세에 따라 다르겠지만 70, 80 되는 사람들이 뭔가 평소와 다르게 뭔가 짜증을 자꾸 내고 하면 일단 문제가 있겠죠. 이 원인은 결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분이 어떤 처한 상황이 요즘 와서 젊은 사람들 실직한 사람 진짜 많아요. 50, 60대가 집에 백수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박탈감도 있고 실망감도 있고 사회에 대한 분노도 있고 짜증은 납니다. 이게 우울증 아니에요. 불안증이고 아이고 내가 남은 30년 어떻게 살까? 이 고민이죠. 그럼 짜증나고 불안할 수밖에 더 있어요. 이런 아주 젊은 노인들을 좀 새로운 정부에서 일거리를 창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사람 한 달에 얼마라도 줄 테니까, 얼마나 받으면 줄 테니까 일하러 오라고 하면 줄 것 같아요. 그러면 사회 불안이 확 내려가요. 이런 분들을 스펀지가 섭수할 수 있는 일거리가 있으면 그 대신 월급은 적다. 그 대신에 레귤러하게 주겠다. 일할래 하면 정부에서 그런 대책이 나오면 노동부 장관이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제 생각은 그런데 한 달 100만 원 주겠다. 당신은 와서 이런 일을 하라. 뭐 지금은 그런 일이 많잖아요. 뭐 공공근로니 뭐 전부 그런 거 아니에요? 공공근로가. 그런데 참 스트레스가 많은 세상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두통이 하루 종일 지속되는데 편두통이 이제 신경관절 두통, 신경두통이 이건 차이가 많죠. 제가 써놓은 옆에 책도 있습니다. 두통, 편두통 책도 있는데 사라진 두통, 이 제가 쓴 책인데 여기 편두통, 긴장력 두통 다 적혀 있어요. 이게 한 몇 년 전에 쓴 책인데 이 편두통하고 신경두통은 전혀 다른 거예요. 물론 섞여 있는 경우도 있죠. 편두통은 대부분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은 신경두통이 많아요. 긴장형 두통, 뭐 신경두통, 개운치 않고 맑지 않고. 근데 편두통은 욱신 심하고 구토도 하고 눈도 침침하고 출근 못한다 나 퍼져야 된다 이런 게 반복되는 경우예요. 대부분 중년 여성들이 많습니다. 여성들이 가임 여성들이 편두통이 많아요. 남자들 편두통 좀 적어요. 이 비율로 따지면 여성들이 훨씬 많아요. 편두통은.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머리가 띵하게 아프다. 이건 대부분 긴장형 두통이 많죠. 편두통은 증상이 전혀 기전이 다릅니다. 편두통하고 신경두통은 다 남이에요. 딴 거예요. 근데 문제는 편두통이 앓던 사람은 긴장형 두통 따라 붙는 경우가 많아요. 머리가 아프니까 짜증나고 자꾸 머리가 반복되게 아프니까 신경질이 난단 말이에요. 그게 쌓이면 신경두통 되는 거예요. 그래서 MRI 찍어 정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얘기합니다. 아니 비싼 돈 들어가 MRI를 찍었는데 깨끗한데 왜 머리가 아프냐고. 그 말은 MRI 찍고 했는 거는 머릿속에 구조적으로 암, 뇌졸중, 치매, 무슨 뇌경색, 뇌출혈, 수두증, 뇌위축 이런 걸 구조적인 문제를 보기 위해 찍은 거지 자기 기분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기분은. 그래서 저는 하루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MRI 찍고 나서 깨끗한데 왜 머리가 아프냐고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옵니다. 그러면서 말은 첫마디 MRI 찍고 깨끗한데 머리가 아프니까 MRI를 한번 더 봐주세요. 이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MRI CD 들고 와서. 그것이 영상과 판독지를 보면 정상이에요. MRI 정상이다. 그 말은 구조적인 문제는 없단 말이지. 기능은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가진 기능, 우울, 불안, 초조, 불면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에요. MRI는 구조적으로 당신은 뇌암이 없구나, 뇌졸중은 없구나, 치매는 없구나, 치매 나타내는 그런 기능은 없구나, 수두증은 없구나 이런 거 보는 거지. MRI로 그 사람 기능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 그러니까 첫 마디가 MRI 정상인데 MRI 한번 더 봐주세요. 근데 환자들은 모르지만 MRI 한 장이 아니고 MRI가 수천 장의 데이터가 모여서 나오는 결과예요. 증명사진 보는 거와 달라요. 그 영상학과에 모여서 MRI 전문 의사들이 모여서 판독지 내놨으면 이번 대통령 뭐 탄핵 예례해서 결론 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재판 자료를 다 볼 필요는 없어요.
재판 결과만 보면 되지. 우리가 뭐 재판에가 증거 제출하고 이런 거 볼 필요가 뭐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좀 실망하죠. MRI 새로 다 봐달라고 하는데 MRI를 그 보고 있으면 진료를 못 해요. 그 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또 재판 결과가 나와 있는데 새로 재판하는 거 다 데이터를 넣는 거라고 하면 제 딸이 변호사인데 밥 먹고 나서 그 재판 볼 자료 잘 보고 얼마나 새로 재판을 자료를 봐야 되는데 판사가 판결을 내려놨으면 그걸 믿어야지. 그렇습니다. 변호사 직업을 보니까 서류 있는 게 직업 그 전문의 같아요. 서류 수많은 데이터를 보고 요지를 찾아서 하는 게 그렇습니다. 신경두통과 편두통은 전혀 다른 거예요. 멀쩡히 있다가도 어지럽고 세상이 핑 도는 것 같다. 있죠. 이건 두 가지 문제지. 하나는 뇌 아니면 하나는 귀입니다. 그런데 사실 귀는 큰 걱정 안 해요. 귀는 보통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볼 때 고막을 밖에까지 보고 큰 문제는 없다. 뭐 중이염도 없다. 고막도 깨끗하다 하면 대부분 별 건드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뇌는 이게 달라요. 멀쩡히 있다가도 갑자기 핑 돌고 이렇게 하면 대부분 환자는 이비인후과 먼저 갑니다. 가서 귀 들여다보고 중이염도 깨끗하네요. 그러면 신경과에 옵니다. 오면은 이 뇌를 더구나 요즘 성인병이 많은 나라 우리나라 같이 성인병 천국 아니에요. 혈압, 당뇨병, 콜레스테롤 높은 사람, 고지혈증 천지죠. 그런 경우는 뇌를 봐야 돼요. 뇌를. 그래서 뇌인류 검사를 한다, 경동맥 검사를 한다, 혈액순환 검사를 한다 하는 것이 좀 신경과에서 그런 건 대부분 체크를 합니다. 해보면은 당신은 혈액순환에 좀 문제가 있구나. 그래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기운이 없고 자주 깜빡거린다. 그러면 MRI 찍어보니 도움이 되죠. 이거는 자꾸 깜빡거린다는 것은 사람에 따라 다른데 20대가 깜빡거리는 거하고 70대가 깜빡거리는 거 달라요. 20살 먹은 애가 깜빡거린다면 대부분 그건 뭐 여러 가지 일이 꼬여서 하지만 70대, 60대, 70대가 깜빡거린다 하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제일 겁내하는 나이 들어서 제일 겁내하는 게 두 가지 아니에요. 신경과 영역에서는 뇌졸중과 치매예요. 뇌졸중과 치매. 이 병은 진짜 피하고 싶고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은 병이에요. 무서운 병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깜빡거린다는 소리가 나오거든. 한 번에 신경과에 가보세요. 신경과에 가면은 의사들이 얘기 들어보면 이 사람 단순한 건망증이지 아니면은 치매 초기인지. 며칠 전에 왔는 80 노인 아예 다른 병원에서 대학병원에 가서 MRI 찍고 페트가 있다 찍고 PET 뇌영상 대사를 보는 페트가 찍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깨끗하다고 왔는데 내가 80 넘었는데 왜 자꾸 깜빡거리냐. 병원에 치매는 아니라고 한대. 그 진단을 받고 저한테 대학병원 진단을 치매는 아니라 얘기 듣고 그래 왔더라고요. 그런 사람 안심시켜줘야지. 그런데 무슨 뭐든지 간에 자동차도 80년 타면 고장이 안 나겠어요? 20년 탄 자동차하고 80년 탄 자동차하고 같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자기가 나이 들었다는 생각을 이 시대의 흐름이 우리는 벌써 맛 같다. 이건 다 흘러가는 세대고 후배들이 다 벌써 강물이 저 후배들이 오고 있으니까 우리 밀려가는 우리인데 그거를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많아요. 나도 왕년에 잘 나갈 때 옛날에 이런 얘기 한 사람 참 많죠.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환갑시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왕년에 얘기한 사람 치고 지금 잘 된 사람 없어요. 지금 잘 된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 있더만 내가 왕년에 얘기할 게 뭐가 있겠어요. 지금 자기 최고 절정인데 안 그래요? 왕년에라고 하고 제가 봐도 후회는 항상 늦습니다. 후회는 늦게 하는 거지 전에 후회한 사람 없어요. 내가 왕년에 내가 잘 나갈 때 간 사람 치고 지금 잘 된 사람이 있는 거 보세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아까도 말이 나왔지만 흘러가는 제가 쓰는 책도 그런 책도 한 권 썼는데 제가 책을 그 수필 좀 5권 썼어요. 썼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첫 번째 수필집 이름이 흘러가는 강물처럼이에요. 우리는 흘러가는 강물처럼 이렇게 역류하지 말고 이렇게
순조롭게 뭐 돌을 만나면 돌을 피하고 댐을 만나면 댐에 고였다가 내려가는 게 이게 순리가 아니겠느냐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지금 뭔가 깜빡거리는 얘기하는 거는 별로 좋은 건 아니겠죠. 그리고 그것이 자꾸 이제 쌓여 나가면은 이게 이제 골치가 최후가 알츠하이머 병원에 최후가 대부분 경도 치매장애야 말이에요. 경도 치매장애, 경도 치매장애 가벼운 남들이 볼 때는 뭐 어쩌다 약간 모자라는 것 같아요. 자기는 잘 몰라요. 생활도 하고 뭐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보면은 약간 나사가 풀리는 것 같다. 약간 모자라는 것 같다. 그런 게 자꾸 쌓이면 그 중에 치매가 확 가는 순간 훨씬 많단 말이에요. 일반 사람보다. 그 때문에 신경의사들 날카로운 매의 눈으로 보면은 이 사람이 경도 치매 장애인지 아니면은 진짜 치매 쪽으로 가는 경도 인지장애, 경도 MCI라고 하니까 미니멀 코티컬 임페어먼트가 남들이 볼 때는 약간 모자란 것 같은데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참 많아요. 많은데 이거 치매는 이거 뭐 아직까지 치매에 대해서는 그 많은 전 세계 의사들이 지금 연구를 하고 레이건 대통령 죽고 나서 레이건 대통령 치매로 돌아가셨잖아요. 벌써 세월이 그만이 됐잖아요. 대통령이 몇 번 바뀌었잖아요. 아직도 뚜렷한 건 없는데 최근에 와서 이제 치매 쪽으로 화끈한 약이 나왔다. 엄청 비싸다.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 아밀로이드 축적되는 걸 막겠다. 그런 약이 나와서 지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뭐 약값은 뭐 2년에 하면 몇천만 원, 한 1년에 몇천만 원 드는 그런 주사약이 있는데 그걸 사람들이 막 요즘 막 서울 쪽에 돈 많은 서울 쪽에서는 막 쓰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대부분 10월이라서 아직 저는 써본 경험은 없습니다. 치매하는 제 후배가 말이 약은 들잖아 아직 대구서는 저거 하나 뭐 해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약값 MRI 찍고 약값 포함해서 뭐 몇천만 원이 드는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재산이 뭐 죽을 때 갖고 갈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이 뭐 예를 들어 치매만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하면은 제가 집사람하고 와이프하고 그래서 상의를 해봤어요. 과연 한 1년에 몇천만 원 들어도 치매를 막을 수 있다면 당신 어떻게 생각해요? 장애 100% 하겠대요. 예를 들어. 그래서 아유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 부담을 생각해서 몇천만 원 들리는 몇천만 원 주사를 한 달에 한 번씩 맞고 하는데 환자나 일반인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치매만 막는데 도움 확정된다면 아이고 뭐 아파트 팔아서 해야지 라고 하는 사람이 꽤 있는가 봐요. 그 서울 쪽에는 그걸 벌써 주사 치매 예방 주사를 많이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대부분은 아직 보편화되지는 않으니까 아마 그런 사람들이 약 주사 맞으러 서울까지 갔는지도 모르겠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질문이 들어왔는데 우울증, 신경 예민, 불안, 초조, 기분 저하 이건 둘 다지요. 우울증 있으면 아니 기분이 우울하고 불안한 사람이 잠잘 자겠어요. 저는 환자들 오면 세 가지 항상 물어봅니다. 잘 잤어요? 잘 먹었어요? 대소변 잘 봐요? 이 3쾌예요. 쾌면, 쾌변, 쾌식. 이것만 3쾌만 되면 일단 인간은 대강 그 문제는 없습니다. 아니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그럼 인간은 일단 뭐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걸 무슨 병을 붙여가고 어렵게 얘기할 거 없고 저는 환자한테 물으면은 일단 할머니 뭐 식사 잘해요? 잘합니다. 밤은 잘 잤지요? 잘 잤습니다. 대소변은 큰 문제 없이요? 큰 문제 없습니다. 일단 그러면 벌써 90%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무릎이 아프다, 뭐 손이 저리다, 뭐 골치가 띵하게 아프다, 목이 아프다 하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여러분이 생각할 때 뭐 잠을 못 자든 우울하든 간에 세 가지만 잘 먹고 3쾌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기만은 걱정 드는데 그것이 잘 되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우울한 사람이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그런 사람이 우울하겠어요? 안 합니다. 우울하기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잠을 못 자기 때문에 우울해지고 이게 악순환이죠. 우울하니까 고민이 많이 잠을 못 잘 거 아니에요. 못 자니까 다음날 밥맛도 없고 또 기분 나쁘고 그럼 또 못 자고 이거 뭐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균형이 깨지는 거 아니에요. 밸런스가 이 밸런스 저울 추가 맞아야 되는데
이를테면 불편할 수밖에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볼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오늘은 아이템은 잠을 잘 자자, 잘 잘 수 있는 것, 잠 못 이루는 밤 이런 내용이었는데 뭐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말씀해 주셔서 제가 안대로 대답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 열대야 아직도 한여름 시작도 안 했죠. 이제 겨우 여름 초에 이 정도 더워서 특히 제가 사는 대구는 37도 이렇게 올라가니까 저녁 때도 온도가 뭐 집에 들어가면 엄청 높아요. 근데 이런 와중에도 인간은 적응하고 살아야죠. 다른 길이 없잖아요. 뭐 우리가 뭐 주어진 삶은 뚜벅뚜벅 한 발씩 걸어가야지. 그리고 지금 사실 솔직한 말로 이 더위고 습도가 높은 계절에 재벌은 제가 만나볼 일도 없고 재벌이 어떤 사람이 텔레비전을 봤지만 그런 사람이라 콜콜 자는 건 아닐 것 같아요. 뭐 누구나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울 불안이 없는 사람은 없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사람마다 다 하나씩은 자기대로의 어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얼마나 잘 극복해 가느냐 다스리느냐는 개인이에요. 자기가 어떤 식으로 삶을 살겠냐는 본인이 결정한 인생이지 남이 해주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잠을 이루기 힘든 문제에 대해서 서로 상의해보고 서로 질문해주고 대답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감사합니다. 다음 한 달 뒤에 세 번째 수요일 날 항상 제가 사무소에 세 번째 수요일 날 1시부터 2시까지 그런 시간을 내서 방송을 하니까 참고를 하시고 오늘 이 강의를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